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의원 옥동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양천구 제4선거구 서울시 의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옥동자로 많이 혼용되시기도 하는데요. 옥동준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구는 25개 지자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주택과 주거 문제 가장 대두되는 주거 밀집 구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 정비와 관련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현안 이슈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곳이고요. 현재 뉴타운 지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지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한 좀 슬기로운 해결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것도 주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교통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양천 갑을이 있는데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하철들이 거의 없는 교통 소외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목동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철 사업들이 꼭 반드시 대입이 돼야 되고 서울시에서 그러한 이런 교통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지역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상으로 그 양천구의 특히 제 지역구인 신정동하고 신월동 일부 지역들은 재정비 촉진지구라 그래서 재개발을 관련된 구역으로 이렇게 묶고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20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구역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가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들을 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20년 동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로도가 너무나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지껏 서울시의회에서나 서울시청에서나 한 번도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조금 남아 있고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제 지역인 양천구가 교육도시로 되게 유명한데 서울시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들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뭐 그동안 행정적으로나 강사양천 교육청이라든지 혹은 뭐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가 행정적인 절차들을 다 밀어놓고 사실은 공교육에 대해서 거의 방관한 태도들이 일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도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런 사태들이 있었지만 조례라든지 혹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교들을 지원하고 공교육들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서울시와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자기네들을 분리할 때는 교육청으로 넘기고 본인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해석들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대토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지역 현장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하는 급속도로 저희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공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이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복지도 관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제가 구의원 하면서 느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걸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제 지근거리에 있는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교들 그 다음에 현장들에 다 가보면 그 대단히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화수하고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들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빨리 교육 현장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거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안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례로도 뭐 지금 당장 제가 다녔던 학교들도 학생수가 많았는데 지금 폐교 위기에 몰려있는 양천구 안에서도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대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자각과 준비성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 입성해보니 저도 구의회에 있다 보니까 의원 간의 논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회 자체의 어떤 논리들이 있고 대부분 뭐 정치적인 것이다 혹은 뭐 정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바깥에서 포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의회에서의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유불리에 의해서 그냥 판단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거기에서 국민들하고 덜 떨어진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싸잡아서 사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시 의회라고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광역의회니까 오히려 더 큰 책임과 더 큰 권한이 있음에도 서울 시민들의 삶과 상관이 없는 그리고 서울시정을 정확하게 견제하고 또 이러한 감시해야 되는 역할들을 방기한 채 본인의 다음 뭐 재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 정치를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야 되고 다만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제가 믿는 것은 사람들이 바뀌면 저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제 기초의회
의회부터 성장해서 좀 젊은 청년 정치인들, 점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요. 네, 점치인. 아, 젊은 정치인. 아, 정치인. 네,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조금 후보군이 이번에 있고요. 다양한 의원들하고 저도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기초의회부터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에 또 서울시 의회에 많이 입성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또 의회의 다른 모습들을 저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계엄 이후에 네. 전반적으로 민생 경제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증거들은 보이고요. 물론 어려운 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양천구에 있는 뭐 시장들은 전부 다 임대가 나가고 있고 다 공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국익 위주의 그다음 실용 위주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예. 이런 노선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들은 느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실용적인 더 이상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도 젊은 청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 그만하고 도대체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실용적인 얘기만 좀 해라. 내 삶에 관련된 얘기만 좀 해라. 이런 것들이 저는 주권자의 명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요새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좀 희망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관리를 잘해야 되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뭐 어젠다를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기획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능력은 해결하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만들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멀리 있지 않다. 당장 우리 주민들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끼리 간담회를 하는데 저 그냥 부르면 간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래도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에 남고 싶고요.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우스갯소리를 얘기 드렸지만 옥동자라는 게 되게 이제 귀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네. 그래서 저는 옥동자 같은 존재가 주민들한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귀한 아들로 불리려면 제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초심으로 그대로 한번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